국민의힘 내의 찬반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은 정치 신인, 하지만 유력한 차기 주자이기 때문에 아껴 쓰자, 아나바다 정신을 외쳤습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은 조금 전에 아끼다 못 쓴다 뭐 이런 말 했고요. 한동훈 아껴 쓰자라는 거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누구는 안 아끼고 싶냐 라며 찬성론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정치 경험 많은 분들 중에 한동훈 장관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 본인들 자리 지켜줄 사람을 정치 경험이라는 명분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오늘 되니까 또 몇몇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한동훈 장관 좋은 자산인 거 인정은 하는데 좀 아껴 써야 되지 않냐. 물론 한동훈 장관을 아껴 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전체적인 민심과 당심은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파격적인 선택을 원하는데 그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뭐 아껴 쓰자 뭐 이런 표현이지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걸 불편하고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당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쓸겠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김종인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 꽝도 있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복권에는 뭐 김영주 의원님 네. 1등도 있고 네. 꽝도 있죠. 긁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인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한 말 같지만 꽝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복권을 2장 사가지고 예. 너 한 장, 나 한 장 가졌을 때 네. 너한테 주는 복권을 말하는 느낌이에요. 혹시 저거 대박 터뜨리면 어떻게 하지? 어허.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다. 말은 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솔직히 우리가 그런 기분이 있잖아. 똑같이 2장 샀는데. 내가 2,000원 가지고 내가 샀는데 네. 너 주면서 잘해봐. 하지만 나는 꽝 되고 쟤는 대박 터뜨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은 솔직히 우리 속에 혹시 내 복권이 꽝은 아닐까? 네. 제 복권이 1등은 아닐까라는. 그렇게 되면 제가 내한테 뭘 도와줄까? 마음 바뀌면 어떻게 하지? 100만 원이라도 좀 줄까?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 아까 예. 안혜환 의원 말씀 잘했다시피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리스크가 다 있는데. 네. 근데 뭐 제가 얘기하는 김한길 위원장이 최고 지금 합당하다고 느껴지지만 다 국민의힘 당 내외가 다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력이 안 되면. 그렇다면 차라리 참신한 사람이 신바람을 일으키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네. 이번 총선이 망했을 때 그럼 한동훈도 같이 망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의 다음 대선 대안이 뚜렷이 한동훈 그다음에 뭐 나경원이나 뭐 원희룡 가지고 다음 대선 치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깝깝한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이번 총선 엎어지고 나면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총선이 없으면 대선도 없죠, 그것이 사실은. 선택의 내용이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아바타 얘기를 아까 했는데 더 솔직한 얘기를 할까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아바타가 아니라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이야말로 한동훈의 아바타 역할을 했다고. 거기까지. 진짜 심한 얘기인데요. 예. 그만큼 이제 한 장관이 실제 수사를 다 했고 실질적인 그 뒤에서 관계가 수정동 오히려 더 그 발언권이 높았다. 네, 발언권이 높았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직책이 위였으니까 실무 수사는 한 장관이 하고 뒤에서 이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 말이로 풀이가 됩니다. 그만큼 할 만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아이고 한 장관이 정치를 뭐하라.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사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을 예쁘게 포장하면
정치 신인으로서 실무 경험이 없어서 우려된다. 그리고 예쁘게 순화될 수 있는데 사실 그 말도 맞지만 내심 한 장관이 정치를 뭐하러 정치는 검사만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이런 멘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한 7단에서 한 8단쯤 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뽑겠다 당에서 그럼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공언했잖아요. 120석 문제 없다. 제가 봤을 때 한 120석 정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제대로 되는 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도 없고 왜 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써주지 않고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하냐. 불만만 있고 거기에 대한 원망만 있는 사람이 이런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공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동훈 장관 아껴야지. 한동훈 장관이 부족한 게 있죠. 한동훈 장관이 스마트하고 이미지도 좋지만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 경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동훈 장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고 하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동훈이 쏙 똑똑하고 다 좋지만은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선거를 갖다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꼭 좋은 성적을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뭐 예컨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백의종군하고 뭐 누구도 백의종군하고 그렇게 행동이 따른 다음에 말을 해야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도 맥히는 거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태까지 당에 대해서 비판만 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 이렇게 비대위원장 시킨다라고 하니까 꼬투리 잡는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정치가 뭐 7단 8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정치 7급 8급도 저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